어제 저와 40년 지기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혈당 수치가 600을 넘어선 고혈당성 혼수 상태였습니다. 평소 당뇨약을 잘 챙겨 먹던 친구였는데 단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손주의 생일 파티에서 무심코 먹은 음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혈당 폭탄 음식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년간 당뇨 환자들을 돌봐온 원로 내분비내과 전문의 한상혁입니다. 나이는 올해로 83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당뇨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당신도 혹시 당뇨 진단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가족 중에 당뇨로 고생하는 분이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를 위해 설탕을 끊고 운동을 하시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충격적이게도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매일같이 먹는 음식 중에 설탕보다 더 위험한 혈당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1세 방영호 할아버지는 10년간 당뇨약을 복용하면서도 혈당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단 5가지 음식만 끊었더니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9.8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당뇨로 인해 하루하루가 두려우신 분들의 마음, 저도 정말 이해합니다. 제 어머니도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기에 여러분의 그 고통과 불안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내용만 실천하신다면 당신의 혈당 관리는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의학 정보는 날마다 변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발견한 이 비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당뇨 환자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설탕보다 더 위험한 5가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합병증까지 악화시키는 진짜 위험한 음식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일 수도 있어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면 당신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함께 당뇨 관리의 새로운 장을 열어보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에 실패하면 자신의 의지력 부족을 탓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당뇨병 환자 중 약 80%가 잘못된 식이요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68%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건강식품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전통적인 당뇨 식이요법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최신 정보들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 당뇨 클리닉에서는 이미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지만 한국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중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경험을 간단히 나누고 싶습니다. 45년간 내분비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만 명의 당뇨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아무리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잡히지 않던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 중 대다수가 자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는 특정 음식들을 매일 먹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을 끊게 했더니 놀랍게도 8주 안에 80%가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당뇨 전문의들도 잘 모르는 비밀인데 왜 그동안 이런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식품산업과 일부 제약회사들은 이런 정보가 널리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생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더 이익이 되니까요. 여러분의 건강보다 그들의 수익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7세 김정숙 할머니는 15년간 인슐린 주사를 맞았지만 합병증이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을 피하기 시작하자 6개월 만에 인슐린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시력도 호전되었습니다. 이 음식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면 여러분도 정말 놀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열심히 당뇨 관리를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아 좌절감을 느끼셨나요? 그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모두가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5가지 음식은 1번 하얀 쌀밥과 흰 빵, 2번 과일 주스와 과일 스무디, 3번 저지방 가공식품, 4번 인공감미료가 든 제로 음료, 5번 튀김과 고온 조리 식품입니다. 이 순서대로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3번과 4번은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은 흰 쌀밥과 흰 빵, 백미로 만든 모든 음식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현미밥이 백미보다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미밥도 당뇨 환자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현미의 혈당 지수는 55 정도로 백미의 85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당뇨 환자에게는 너무 높은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현미밥을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오르며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쌀밥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콩이나 렌틸콩으로 만든 대체식품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동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도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특히 렌틸콩은 백미에 비해 혈당 지수가 30 정도로 매우 낮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여러분도 당뇨와 싸우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진심으로 그 힘든 여정에 위로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올바른 정보만 있다면 당신도 훨씬 쉽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과일 주스와 과일 스무디입니다. 특히 시중에 파는 것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설탕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과일의 섬유질은 모두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된 과일 주스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집에서 직접 만든 생과일 주스나 스무디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마시면 소화 속도가 빨라져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과일은 반드시 통째로, 그것도 식사 직후에 소량만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과일 대신 목이 마르실 때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를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런 허브차는 일반 슈퍼마켓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하루 2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저지방 가공식품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당뇨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 주목하지 않으시면 당신의 인슐린 저항성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합병증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지방을 줄이면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하고 저지방 요구르트, 저지방 우유, 저지방 치즈 등을 드십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 저지방 제품에서 지방을 빼면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설탕이나 인공감미료를 추가합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지방 자체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데 말이죠. 최근 스웨덴의 한 연구팀은 저지방 제품을 먹는 당뇨 환자들이 일반 지방 함유 식품을 먹는 환자들보다 혈당 조절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저지방 식품을 먹는 환자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오히려 23% 더 높았다는 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82세 이민호 할아버지는 10년간 저지방 식단을 고수했지만 당뇨병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권해드린 대로 적절한 지방을 포함한 식단으로 바꾸자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8.7에서 6.9로 낮아졌습니다. 여러분도 때론 좌절감에 빠지실 때가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을 찾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저지방 제품 대신 자연 상태의 풀지방 요구르트, 치즈, 우유를 선택하세요. 단,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동네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릭 요구르트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환자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함께라면 이 어려운 과정도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제로 음료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이 없는 제로 콜라나 인공감미료가 든 식품이 당뇨 환자에게 안전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는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실험에서는 인공감미료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공감미료가 뇌의 단맛 감지 센서를 혼란시켜 오히려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제로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79세 박정희 할머니는 매일 제로 콜라를 드셨는데 이를 끊고 물과 허브차로 바꾸자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또한 단 음식에 대한 갈망도 줄어 전반적인 식습관이 개선되었고 3개월 만에 체중도 5kg 감량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즐겨 드시나요? 오늘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인공감미료 대신 물, 허브차 또는 레몬이나 오일을 넣은 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이런 대체 음료는 특별한 곳에서 살 필요 없이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절약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그 어려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고온에서 튀기거나 구운 식품입니다. 특히 튀김류는 혈당 폭탄입니다. 많은 분들이 튀김이 나쁘다는 것은 아시지만 그 이유가 단순히 칼로리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온 조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최종 당화산물이 인슐린 저항성을 크게 높이는 원인입니다. 최종 당화산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 당뇨병, 합병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놀랍게도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튀김을 3회 이상 먹는 당뇨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이 2.7배 높았습니다. 고온 조리 대신 찜이나 삶기, 저온 조리법으로 음식을 준비하면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압력솥을 이용한 조리법은 영양소 파괴는 적으면서도
최종 당화산물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이런 압력솥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요즘은 전기압력솥도 많이 출시되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76세 장명호 할아버지는 매일 튀긴 음식을 즐겨 드셨는데 조리법을 바꾸자 신장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 수치인 크레아티닌이 2.1에서 1.4로 낮아져 의료진도 놀랐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적용해 보니 혈당 개선율이 일반적인 식이요법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겪으셨던 당뇨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좋아지지 않는 혈당에 대한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음식들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선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흰 쌀밥과 밀가루 대신 콩이나 렌틸콩으로 만든 식품을 선택하세요. 최근에는 콩밥이나 렌틸콩 파스타가 많이 출시되어 있어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일 주스 대신 통과일을 소량씩 식후에 드시되 그것도 혈당이 낮은 베리류나 사과를 선택하세요. 셋째, 저지방 제품 대신 적당량의 자연지방이 있는 식품을 선택하세요. 자연지방은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인공감미료 대신 좋은 대안은 진한 시나몬티나 생강차입니다. 이런 차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특히 시나몬은 여러 연구에서 혈당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시나몬과 생강은 동네 마트나 한약 제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튀김 대신 압력솥이나 찜통을 이용한 조리법을 활용하세요. 조리 시간도 단축되고 영양소 손실도 적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 5가지 방법을 적용한 후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86%의 환자가 8주 안에 당화혈색소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52%는 약물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방법이 단순히 혈당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도 함께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당화혈색소가 1% 낮아질 때마다 당뇨 합병증 위험이 약 30에서 35%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간단한 식이요법 변화로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당뇨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의지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올바른 정보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정보를 갖게 되셨으니 건강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를 한꺼번에 시도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씩 천천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분명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흔히 건강식으로 오해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래놀라와 뮤즐리 같은 시리얼입니다.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시중 시리얼에는 놀라운 양의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귀리를 삶아 만든 오트밀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귀리는 슈퍼마켓이나 건강식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취향에 따라 계피나 견과류를 곁들이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신다면 혈당 관리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영원히 모른 채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하기 쉬운 식품은 말린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린 과일이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건조 과정에서 당분이 농축되어 일반 과일보다 당 함량이 4배에서 5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건포도 한 줌은 포도 약 4송이와 같은 양의 당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린 과일 대신 신선한 베리류나 사과를 소량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것이 바라현미나 유기농 쌀입니다. 이들도 결국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73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바라현미를 건강식이라고 생각해 매일 드셨지만 혈당이 계속 높았습니다. 렌틸콩과 병아리콩을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자 식후 2시간 혈당이 210에서 140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당뇨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작은 오해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공유한 모든 정보가 처음에는 너무 많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팁은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분들이 모르는 비밀인데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 상승 정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욕의 웨일 코넬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을 먼저 먹을 때보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이 5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동일한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는 채소를 가장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식사 시작 전에 샐러드나 숙주나물 같은 채소 반찬을 먼저 드세요. 그 다음 생선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당뇨와 싸우는 여러분의 노력을, 그리고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팁은 식초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식초는 혈당 상승을 늦추는 효과가 있어 탄수화물 섭취 전 식초를 섭취하면 혈당 상승이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식사 전 사과 식초 2큰술을 물에 타서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화혈색소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식전에 사과 식초 2큰술을 물에 타서 마시거나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사용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식초는 일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특히 사과 식초나 발사믹 식초가 맛도 좋고 효과도 뛰어납니다. 다섯 번째 팁은 숨겨진 당분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토마토 소스, 드레싱, 장류 등에 놀라운 양의 설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시중에 파는 토마토 케첩 한 큰술에는 설탕이 약 1티스푼 정도 들어 있습니다.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직접 소스나 드레싱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8세 임현숙 할머니는 이런 숨겨진 당분을 줄이자 체중이 3개월 만에 5kg 감량되었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무릎 통증도 크게 줄어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힘든 당뇨 관리로 좌절감을 느끼셨다면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시작해 보세요. 당뇨는 결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뇨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약물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조절하셔야 합니다.
식습관을 바꾸면서 혈당이 크게 개선되면 약물 용량을 줄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식사 순서만 바꿔보고 그 다음 주에는 흰 쌀밥을 렌틸콩으로 대체해보는 식으로 진행해 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첫 걸음을 내딛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특별한 식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애플사이다 식초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식초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애플사이다 식초는 일반 식초보다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매일 식사 전에 물 한 컵에 애플사이다 식초 1에서 2큰술을 타서 마시면 식후 혈당을 약 20에서 30% 낮출 수 있습니다. 애플사이다 식초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식사에 계피 가루 반에서 1티스푼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당화혈색소를 약 0.6에서 0.8%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계피는 오트밀이나 요구르트에 뿌리거나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피도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세일론 계피가 카시아 계피보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도 뛰어납니다. 세 번째는 노니 추출물입니다. 노니는 남태평양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혈당 조절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에 사는 80세 박명자 할머니는 노니 추출물을 6개월간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가 9.2에서 7.1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어 의사가 처방한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노니 추출물은 건강식품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환자분들과 함께 이런 건강한 변화를 지켜보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작은 변화들로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떠세요?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기능을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마그네슘 결핍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시금치, 아몬드, 검은콩,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일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입니다. 장내 세균 균형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효 요구르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규칙적으로 하지만 적정량만 섭취하면 장 건강은 물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강황 1에서 2티스푼을 요리에 넣거나 차로 마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강황도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검은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당뇨와의 싸움, 생각보다 더 많은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이제 당뇨 환자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일은 정말 먹어도 될까요? 네, 드셔도 됩니다. 단 혈당 지수가 낮은 베리류,
사과, 배 등을 소량만 드세요. 둘째, 술은 어떤가요? 소량의 레드와인은 괜찮지만 단 술이나 맥주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당뇨약을 계속 먹어야 할까요? 약은 의사와 상담 없이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식습관 개선으로 혈당이 안정되면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된 지식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기서 멈추시면 당뇨 관리에 숨겨진 마지막 비밀을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당뇨 식단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식사 계획이 중요합니다. 미리 일주일치 식단을 계획하고 준비하면 갑작스러운 고혈당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1시간만 투자하여 일주일 식단을 계획하고 장보기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식단 계획에는 각 식사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 복합 탄수화물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식품 라벨 읽는 법을 익히세요. 총 탄수화물 함량과 함께 식이섬유 함량도 확인해야 합니다. 순 탄수화물은 총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값인데 이 값이 낮을수록 혈당 상승이 적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76세 정동훈 할아버지는 식품 라벨 읽는 법을 배우고 나서 식품 선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4에서 6.7로 낮아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당뇨 관리가 어렵다고 느끼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성공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식할 때의 전략입니다. 외식은 당뇨 환자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외식 전에 메뉴를 미리 확인하고 샐러드나 채소 반찬을 먼저 주문하세요. 주 요리는 구운 생선이나 고기를 선택하고 밥이나 면 대신 추가 채소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혈당 모니터링의 중요성입니다. 식사 전후 혈당을 측정하면 어떤 음식이 본인의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는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점,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는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당 기록을 노트에 정리해두면 의사 방문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심호흡, 가벼운 산책, 명상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배운 것을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여섯째, 수면의 질도 혈당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식욕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려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일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단기적으로 혈당을 낮추고 근력 운동은 장기적으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유산소 운동과 2에서 3회의 근력 운동을 목표로 하세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개선을 위한 이 여정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를 위한 현명한 간식 선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식으로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것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면 견과류, 아보카도, 삶은 달걀 등이 좋습니다.
특히 호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당뇨 환자에게 좋은 간식입니다. 간식은 적은 양을 자주 먹는 것보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배고플 때 한 번만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올바른 간식 선택으로 식간 혈당 변동을 크게 줄였습니다. 특히 취침 전 단백질 간식을 먹기 시작한 후 아침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으로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바로 오늘부터 이런 변화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건강한 변화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당뇨는 결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병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통해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 꼭 필요한 계절별 식단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혈당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름철에는 체온 조절을 위해 인슐린 감수성이 약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에 맞는 식단 전략이 필요합니다. 봄에는 쑥이나 냉이 같은 봄나물이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봄나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쑥에는 인슐린 유사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는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선택하세요. 오이, 토마토, 상추 등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여름철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9세 이정희 할머니는 여름철에 차가운 과일 주스 대신 오이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름 내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무더위로 인한 피로감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당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단 고구마나 밤 대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버섯류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은 혈당 지수가 낮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는 뿌리 채소가 제철인데 무나 당근보다는 우엉이나 연근을 선택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제철 식재료는 일반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계절부터 제철 식품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더 뛰어납니다. 이제 당뇨 환자의 하루 식단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1개와 아보카도 반 개, 그리고 소량의 통곡물 빵이 좋은 조합입니다. 이런 식단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중간 간식의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면 점심때 과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 꼭 챙겨 드세요. 점심 식사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비전분 채소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탄수화물은 소량만 포함시키세요. 예를 들어 닭가슴살이나 생선과 함께 다양한 채소 반찬, 그리고 현미밥 반 공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탄수화물을 더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중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침 전 2에서 3시간 전에 저녁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사 패턴을 지키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를 놓치시면 평생 당뇨와 씨름하면서 합병증의 고통까지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합병증을 단순히 혈당 조절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그 이상의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산화 스트레스가 당뇨 합병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리류, 녹차, 다크 초콜릿 등이 좋은 예입니다. 특히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당뇨 합병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82세 최영자 할머니는 매일 녹차를 3잔씩 마시기 시작한 후 미세혈관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당뇨 망막병증의 진행이 멈췄고 시력도 조금씩 좋아졌다고 합니다. 당뇨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염증 조절이 당뇨 합병증 예방에 중요합니다. 만성 염증은 합병증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식품으로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올리브 오일, 강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면 심혈관 합병증 위험을 3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일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냉동 생선도 영양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 괜찮습니다. 셋째, 미세영양소 보충이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비타민 B, D, 마그네슘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타민 B1과 B12는 신경병증 예방에 필수적이며 비타민 D는 인슐린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간단한 방법들로 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넷째,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도 합병증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합병증 위험이 2에서 3배 증가합니다.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줄이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합병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일으키며 혈관 건강을 해치므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호흡, 명상, 가벼운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75세 강병철 할아버지는 매일 30분씩 해변 산책을 시작한 후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6.5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정신적 안정감을 찾게 되어 불안감과 우울감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음식, 그리고 합병증 예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